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21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길게 말할 거 없이 그냥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요. 다음 중 통치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통치 행위 주체는 통상 정부, 여기서 정부라는 건 행정부 얘기하는 거죠. 국회와 사법부에 의한 통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회에 의한 통치 행위는 가끔 있어요. 그런데 사법부에 의한 통치 행위는 일절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회에 의한 그러니까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 게 동그라미 2번이거든요. 이라크 파병 결정할 때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런 해외 파병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를 하는 국회 입장에서도 통칭이란 얘기죠. 그래도 2번이요. 헌법재판소는 이라크 파병 결정과 관련해서 외국의 국군 파병 결정은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통칭의 개념 정의가 뭐요? 고도의 정치성을 띈 행위로서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얘기죠. 뒷부분 맞죠?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서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오케이. 동그라미 3번이요. 한편 헌법재판소는 통칭위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법심사하겠다 그러죠. 동그라미 4번. 통칭위에 대한 사법자제설. 이거 사법자제설이라고도 부르고 사법부 자제설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이요?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는 얘기요. 왜? 사법부가 행정부의 어떠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통제하게 되면 행정부가 발끈해가지고 탱크를 몰고 사법부, 법원에 진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법부는 행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무언가 좀 정치성을 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정치적인 사건에 보다 집중하고 정치성을 띈 사건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 스스로 자제한다. 만약에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통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독재 권력 같은 경우에는요, 탱크를 밀고 사법부 법원에 들어올 수 있다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법부가 겁나가지고 재판 작용 자체가 모든 재판 작용에 대해서 행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 재결 사이에는 하자 승계를 인정할 수 있다. 여러분 공시지가 결정과 후속 처분의 경우에는요. 하자 승계를 인정하는 이 유형이죠. 이 유형 중에서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수용 재결이요. 개별 공시지가는 부가 처분입니다. 그 내용도 잊지 마세요. 1유형부터 6유형이 뭔지 모르겠으면 책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2번이요. 부담 이외의 부관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부인되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 일부 취소 소송도 안 되고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담 이외의 부관 위법한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담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이요.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를 작성 교부해서 행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위법하며 슬래시 하시면 앞단 맞죠. 뒷단 틀렸죠. 취소 원인이 아니라 무효사유입니다. 왜? 무권한의 경우에는 주체의 하자이기 때문에 무효사유인 것이죠. 운전면허 정지처분, 운전면허 취소처분 누구 명의로 할 수 있어요?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개 단속 경찰관이 자기 명의로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동그라미 4번이요. 절차상 하자임에도 불구하고 무효사유가 인정된 거죠.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임의로 구성되어서 의결, 폐기물 처리 입지 시설에 대한 입지를 결정해버린 거죠. 여러분 폐기물 처리 시설에 들어올 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게 누구예요? 주민이죠. 그들의 대표. 그리고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군수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했다? 이거는 하자가 중대 명백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요 밀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사유라는 거. 3번이요.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초식 협의 취득이 언더라는 치면 되겠죠. 협의 취득은 사법상 매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취득에 기한 손실보상금 환수 통보 역시 사법상 계약이에요. 동그라미 2번이요.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관장의 단원 이촉. 이 단원이 뭡니까? 계약직 공무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을 뽑는 건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의 체결이죠. 동그라미 3번이요. 법률 우위의 원칙은 공법상 계약에도 적용된다. 법률 우위의 원칙은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행정작용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계약 당사자 일방은 행정 주체에 의하면 그렇죠. 국지함령제. 한편 행정 주체에는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의 경우도 여러분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은 행정 주체도 될 수 있고 행정청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 3번 약간 마음에 안 들긴 하죠. 왜? 동그라미 2번, 3번, 4번은 다 공법상 기약을 물어보면서 동그라미 1번은 사법상 기약이니까 여하튼 틀린 건 동그라미 2번이었어요. 문제 4번이요. 다음 중 판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본 것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나왔죠. 동그라미 1번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일체 소송 기록이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게 아니라 진행 중인 재판 관련된 기록 중에서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할 위험이 있는 정보. 이런 뭐 예컨대 어떤 거 들 수 있을까? 뭐 판사의 집 전화번호, 판사의 뭐 가족관계, 네, 판사의 휴대전화 번호, 뭐 판사의 자녀가 어디 학교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게 공개되면 여러분 판사가 겁나서 재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사면 대상자들의 사면 실시 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 자료. 이건 사면 회의록이죠. 여러분 동그라미 3번과 비교해 볼게.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사면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사면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보다 중대한 공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란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한국방송공사의 수시 집행 접대성 경비. 접대비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술 먹고 룸사롱 가고 이렇게 바람직한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행서는 공개를 해야 접대성 경비, 접대비의 불투명한 집행을 막을 수 있겠죠. 한편 여러분 문제 4번 같은 경우는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건 여러분들 앞글자로 기억해 놓고 있는 게 편합니다. 법안 생판 업사 영특이라고 불러요.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사례래요. 보기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즉시강제가 강제집행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뭡니까? 강제집행이라는 거는 의무 불이행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즉시는요. 즉시 영어로 immediately. 지금 당장 한다니까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A구 구청장은 2000년도 5월 1일 날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갑이 운행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거 뭐 바다 이야기 옛날에 그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곳에 있던 성인 오락실이요. 그곳에 있던 갑 소유의 릴식 트롤이 릴 낚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낚시 게임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주는 릴식 트롤이 게임 해가지고 이기면 돈으로 바꿔주는 거였거든요. 그런 기판 7대를 등급 분류를 받지 않냐거나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이유로 음반 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수거했다.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단속 나가가지고 단속 나가서 불법 오락 게임이 있으면요. 이거 불법 오락 게임입니다. 언제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자진해서 폐기 처분하세요. 이렇게 의무를 부과해야 돼. 의무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했다. 그럼 뭐로 가는 겁니까? 강제 집행으로 가는 거죠. 근데 즉시강제는 뭐요?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 데라니까요. 계속 볼게요. 당시 단속 공무원 을은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여러분 행정상 강제집행 즉시강제 특히 그중에 즉시강제는요 영장주의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왜? 즉시성 때문에 즉시성.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법원 영장 받으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죠. 그러면 즉시강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한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갑에게 제시하고 쓰거증을 교부받았는데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는 부여하지 않았다. 행정절차법 보게 된 불사견 그래서 불이익 처분할 때는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즉시강제는요. 지금 당장 곧바로 가서 단속해서 뺏어와야 되는데 미리 사전 통지하면 다 도망가고 다 빼돌려 버리겠죠. 미리 곧바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미리 부여한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동그라미 1번.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죠? 침입적인 성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좀 꼬이죠? 일요일 밤이라 해가지고 제가 좀 약간 피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놀다 와가지고. 동그라미 2번이요. 단속을 실시하는 중에 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갑이 저항을 했단 말이죠. 갑 입장에서 저항할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단속 공무원 을등이 과도하게 실력 행사를 했다. 두들겨 팼단 말이죠. 그래서 갑에게 손해를 가했다. 그러면 국가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거 국가 문제 아닌가요? 과도하게 언더래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이요. 단속하기 전 가백에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는 불이익 처분할 때는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즉시강제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미리 사전 통지하면요 다 빼돌려 버린다니까. 4번이요. 행정상 즉시강제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므로 즉시강제는 여러분 그 특수성에 비추어서 영장주의 예외입니다. 틀린 건 동그라미 4번이었어요. 6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이랑도 약간 일맥상통하네요. 다음 중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리면 기억이요. 교원 임용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여러분 거부 처분은 소극적 불이익 처분이죠.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되는 건 적극적 불이익 처분입니다. 니은이요. 업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이유로 한 징계에 기해서 진급 예정자에 대해서 진급 선발을 취소했다. 그러니까 진급 선발 취소라는 종국적인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기에 앞서서 사전 통지랑 의견 제출 기회. 너 억울한 거 있느냐 없냐 들어봐야 되겠죠. 디귿이요. 행정 지도 방식에 의한 사전 고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수리 취소. 여러분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수리했다가 이걸 취소해 버리는 거죠. 그럼 지하수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적극적인 불이익 처분이에요. 적극적인 불이익 처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거쳐야 돼요. 행정지도 했잖아요. 여러분 어드바이스. 나중에 혹시 문제될 수 있으니까요.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어드바이스 해준 것에 불과하거든. 이것만 갖고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밟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전 통지랑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밟아야 된다고요. 리을이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이건 뭡니까? 법령상 당연히죠.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게 사전 통지랑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으로부터 억울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듣고 원래 하려던 처분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건데 법령에 따라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특히 의견 제출 받나 안 받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사전 통지 의견 제출 안 해도 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건 니은과 디귿입니다. 자, 7번이요.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한다. 이걸 여러분 상호주의라고 부르죠. 이 상호주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나라 국가배상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꼭 보호해준 사례가 있을 필요는 없고요. 예컨대 나이지리아 국민이 한국에서 한국 경찰관한테 두들겨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나이지리아 국가배상법을 찾아보겠다는 얘기예요. 봤더니 나이지리아 국가배상법도 상호주의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럼 한국 국민이 나이지리아 가서 나이지리아 경찰한테 폭행당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우리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가해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죠.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부담합니다. 동그라미 3번. 배상 심의에 의한 배상 신청은 임의적 전치죠?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은 동그라미 2번과 일맥상통하네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피해자한테 손해를 물어준 다음에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가해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과 4번을 묶어놓게 되면요. 피해자는요. 고의 중과실이 있는 공무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한편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중과실이 있으면요. 국가가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주고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8번 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며 오늘은 국가배상법 문제가 2개씩 있네요. 기억이요.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 그랬더니 법률상 원인이 없다 그러면서 피해자한테 돌려달래요. 그게 되겠냐고. 공무원이 경과실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한테 피해를 입혔죠. 그럼 이때 여러분 해당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에요, 정당이득이에요? 부당이득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2번째 줄에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거거든요. 피해자는 때려 죽여도 부당이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때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는 겁니다. 니은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공무원 개인도 괘씸하죠? 고의중과실인 경우에 어떤 경우에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제가 괘씸하죠라는 말을 먼저 했는데 공무원 개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괘씸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국가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요. 8번의 니은의 경우에는 7번에 2번과 연결해 놓으시고요. 디귿이요. 본래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 권한이 LH공사에게 위탁됐대. 위탁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치고 그 두 번째로 권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권한이 LH공사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해당 공권력 행사 주체가 LH공사가 되는 겁니다. LH공사는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그 해당 지자체에 복종하면서 지자체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두 번째 줄에 권한이 위탁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종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이 행정 주체로서 독자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한편 여러분, 국가배상 책임은요, 국가 및 지자체만 지죠. 그런데 LH공사는 영주물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LH공사가 지는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배상 책임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가는 겁니다. 의리의료. 자, 언더런치 보겠습니다. 입법자가 법률로서 특정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언더런치면 이건 진정입법 부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내지는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적이고 위법하죠. 그럼 뭐가 가능해요? 국가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는 거죠. 헌법소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뭐는 안 돼요?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안 되는 거죠.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요, 처분의 부작위에 한하여 인정되거든요. 9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행정소송법상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있는 대로 고르면, 그럼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겠죠. 기억 보세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소의 변경이니까 변이죠. 제가 법원 직권이 불가능한 거 기억하라 그랬죠. 뭐요? 피변 록접이요. 피 뭡니까? 피고 경정이죠. 변은요. 소변경인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도 포함합니다. 록은요.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이고 처분 간접 강제입니다. 피변 록접에 해당하는 건 기억 하나뿐이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모두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선생님, 미음에서 피고경정 피 아닙니까? 피?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피고경정은 뭡니까? 처분 등의 관계들은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기가 됐대. 이건 뭐냐면 원래 마산시장이 처분을 했는데, 그리고 마산, 창마진, 창원, 마산, 진해가 통폐합돼가지고 통합 창원시장의 권한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소송 진행 도중에 마산시장 권한이 창원시장 권한으로 바뀌었다니까? 이거는 당사자 원고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원고에게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원고가 신청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바꿔줘야 돼요. 미음의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애초에 원고가 피고를 잘못 잡았다. 이건 이를테면 네가 싼 똥 네가 치워야 되는 겁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잡았다? 그러면 원고가 직접 신청해야만 법원이 바꿔주는 것이지 법원이 직권으로는 안 바꿔줍니다. 10번이요. 행정소송법상 원고 적격 혹은 법률상 이익에 대한 판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은 여러분 뭡니까? 이건 경업자 소송에 대한 거죠. 시외버스 운송사업 계획 변경 인가 처분으로 시외버스 운행 노선 중 일부가 기존의 시내버스 운행 노선과 중복하게 되어서 기존 시내버스 사업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기존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여러분, 시내버스 언더를 안 쳐도 운송사업자죠. 운송사업은 강학상 특허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업자에게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 경원자 관계인 건 맞는데 또 경원자 소송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인가 허가 등 수익적인 행정 처분을 언더는 쳐볼까요? 인가 허가 등 수익적인 행정 처분을 신청한 여러 사람이 서로 경원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에 대한 허가 등 처분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불허가 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때, 여기까지 언더란 치면 이건 경원자 소송이 가능한 거죠. 경원자 소송이 뭡니까? 나도 신청하고 다른 사람도 신청했는데 저 신청한 그 사람에 대해서 허가가 나온 걸 다투는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동그라미 2번은요, 세 번째 줄에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에 대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니까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A에 대한 처분이 B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된다. 그럼 B에 대한 불허가니까 B는 불허가 처분, 즉 거부 처분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상 침해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언더란 쳐볼까? 영향권 밖의 주민들을 언더란 치고요. 당해 처분으로 인해서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증명 언더란 치고 그래야지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거죠. 영향권 안의 주민의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추정되기 때문에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거고 제가 뭐 수업 시간 어떻게 얘기했어요? 빨래 들고 가라 그랬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한 강의를 들으세요.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4번은 첫 번째 줄에 수도법 언더라. 수도법은요. 수도법. 공익 일반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사익 보호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수도법을 근거로 해서는요. 항고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한편으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안 돼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건 항고소송이건 간에 상대방에게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있어야 돼요. 즉 사익 보호성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도법은 공익 일반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뭐 오늘도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요 복습하실 때 코멘트를 좀 자세히 보세요. 뭐 판례랑 법령은 제가 항상 인용하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좀 의미심장한 좀 중요한 코멘트를 많이 달아놨으니까 코멘트 내용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